아이에게 영자신문을 권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엄마도 함께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초등맘 TV.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자신문 이야기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네, 수능 영어 지문 혹시 보셨나요? 네, 아직 우리 아이 초등학생이라서 많이 남았어요. 벌써부터 볼 필요가 있을까요? 하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그래도 한 번씩 보시면 트렌드를 읽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난이도가 아주 많이 급상승하거나 아주 많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도 이제 모의고사에 비해서 평이했다, 평이하지 않았다, 또는 이제 작년 수능에 비해서 좀 어려웠다, 어렵지 않았다, 이 정도의 평가들은 있을 겁니다. 그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난도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떨어지는 일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신다면은 수능 지문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와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은 것이 국어 지문이에요. 국어 지문이랑 영어 지문을 비교해서 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일단 국어 지문이 굉장히 길고 어렵고요. 그에 반해서 영어는 짧고 생각보다 아주 많은 배경 지식을 요하는 것들은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에 문학이 있다라고 하면 영어에서는 그 문학 부분은 다 빠지게 돼요. 다 빠지고 그러면 거의 다 비문학 지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배경 지식이라는 것이 뭐 아주 깊이 있게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의 배경 지식이 있고 사회과학 분야 그리고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배경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도움이 되는 지문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는 특수한 용어들이 나올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비문학 지문을 많이 접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어휘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자신문이요, 다른 것보다도 이런 우리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어휘들을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영자신문을 아이가 읽을 수 있을 때가 됐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경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영자신문 언제 읽히면 좋은가요? 라는 질문 하실 텐데요. 영자신문은 사실 조금 깊이 있고 내용이 좀 방대한 것들은 좀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 그러니까 초등 5, 6학년 이후가 돼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이 좋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신문 기사를 읽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문해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를 잘하지만 기사를 읽을 때는 조금 배경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분야의 어떤 기사를 읽을 때는 어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죠. 맥락이 있어야 되고 문맥이 있어야 되고 사건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수준의 어떤 영자신문 말고 우리 초등학생들이 좀 접할 수 있는 영자신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Time for Kids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은요, 우리 초등학생들 kids 나이별로 있어요. 나이대별로 킨더부터 그레이드를 딱딱딱 맞춰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독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예전에 지난 과어로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프린트 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온라인으로 학습하시는데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앞에 Time for Kids는 외국 원래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그 사이트 그대로고요. 우리나라에서 학습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자신문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능률에서 나오는 Anytime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가 사이트를 연결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런 것들도 내용으로 찾아볼 수 있고요. 뭐 쿠킹이라든지 또는 뭐 아이들이 좀 관심이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매주 정리를 해서 잘 올려주시고 있어요. 그 기사 내용이 굉장히 새롭고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보기에 디자인도 아주 깔끔하고 잘 되어 있어요. 네, 요건 유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이게 실물
신문이 오거든요. 그 실물로 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그려도 써보기도 해보고 스크랩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Kids Times라는 곳도 있어요. 이것도 능률에서 나오는 Anytimes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과학,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접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로 잘 정선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군데 다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독료랑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것들이 더 맞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들 물론 아주 어려운 신문 기사, 뭐 브레이킹 뉴스 같은 거나 아니면 그냥 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실제로 뉴스 같은 거 CNN에서도 다 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에 좀 밝은 친구들, 그런 경우에는 초등 고학년 이상이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우리 평범한 친구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영자신문을 학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들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충분히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셔야 이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아이들한테 영자신문이란 이런 거야. 그리고 이런 포맷을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단다. 그리고 기사의 내용들은 보통 이런 형식으로 쓰여지고 이런 어휘들이 나와 라는 것들을 좀 경험해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유료로 구독 서비스가 있으시고요. 또는 이제 Time for Kids의 과어로 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비문학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 문학이 아닌 것을 비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만 비문학이다, 아주 전문적인 지문만 비문학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요. 어린이용 영자신문에서부터 출발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